안녕하세요. 제임스 골프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시즌이 후반으로 좀 가고 있어가지고 뭐 클럽들도 좀 정리를 하시고 기존에 좀 정비도 하시고 이제 좀 정리하는 기간들을 많이들 갖고 계시긴 한데, 제가 요즘 들어서 최근에 가장 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피터님은 뭘 쓰시는데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재 제 클럽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세팅한 이유도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최근에 나온 샤프트들을 쓰거나 하지는 않아요. 뭐 제가 경험치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저도 다 많이 써보고 테스트를 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조금 저한테 맞는 거, 제가 원하는 것들을 세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 이유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드라이버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드라이버는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까무이 프로 모델이에요. KP01이라고 하는 모델이고, 공인룰 적합의 풀티타늄 바디의 모델입니다. 얘는 약간 딥페이스에 약간 헤드 꼬리가 짧은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약간 페이드 샷을 선호하기도 하고 가파르게 하는 스윙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샬로잉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직관적인 타격을 위해서 선택한 모델이기도 하고, 제가 썼던 헤드 중에 아마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지금 사용하고 있고 벌써 2개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타감도 굉장히 조금 깊게 딥하게 들어오는 느낌이고, 샤프트하고 잘만 세팅이 되면 스핀감의 조절도 상당히 유리한 모델입니다. 혹은 내가 헤드한테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좀 있고, 헤드가 조금 공을 꽉 물었다 떠나보내는 느낌, 혹은 타격의 느낌을 조금 공한테 풍부하게 전달하는 느낌을 낼 때 굉장히 느낌이 좋은 헤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모델로 세팅을 하고 있고, 샤프트는 쇼크웨이브, 에스트릭스에서 나오는 쇼크웨이브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조금 킥포인트를 올려서 쓰는 하이킥 샤프트 모델을 좀 선호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하이킥 모델들보다는 킥포인트를 아래로 내려서 쓰고 80톤 고탄성 시트를 사용하는 대신에 킥을 아래로 내려치는 샤프트 중에서는 움직임 억제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후지쿠라 모토레 VT 샤프트를 설명드릴 때, VT 같은 경우에도 꽤 오랫동안 출시가 됐던 샤프트 종류였는데, 그 샤프트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샤프트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 샤프트에서 좋았던 점은 백테란 소재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만드는 백테란 소재를 이용해서 보다 샤프트의 탄성 복원 개념이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되는 느낌, 그리고 무르지 않고 빠르게 복원되는 느낌. 그렇다고 해서 샤프트가 마냥 딱딱하지만은 않은 느낌을 주는 게 굉장한 장점이었는데, 얘도 마찬가지. 얘도 그런 느낌을 주는 샤프트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압력 톤수는 80톤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탄성 복원력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기장은 44.75인치 세팅을 하고요. 헤드웨이트는 스윙웨이트 D2 하프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기장감 대비, 그러니까 논슬리브를 사용하는 클럽지구는 길이를 길게 사용하지는 않고요. 길이를 조금 타이트하게 맞추고 스윙웨이트도 조금 덜어서 채를 조금 가파르고 빠르게, 그리고 피니시까지 안전하게 보낼 목적으로 세팅해서 쓰는 클럽이에요. 보통 요걸로 기준했을 때 보통 헤드 스피드가 한 47, 48m/s, 볼 스피드 맥스로 빼면 한 70에서 71m/s 정도가 나오면 가장 이상적인 페이드 샷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얘를 쓰기 전에는, 보통 그 전에 가장 좀 잘 세팅해서 썼던 건 테일러메이드 스텔스에다가 디아마나 디리미티드 하이킥 모델을 세팅해서 썼었어요. 걔는 이제 10.5도 하이로프트를 만들고 킥을 완전히 올려 쓰는 형태로 만들어서 탄도는 헤드로 만들고 샤프트는 완전하게 스핀 억제형으로 세팅을 해보니까 탄도감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거리 손실 없이 방향성 잡기엔 상당히 좋았던 세팅이었기도 하고, 얘는 그거랑은 다르게 조금 드로우나 페이드에서 조금 구질의 변화를 유동적으로 만들 때 조금 더 유리하고, 스윙폭 자체를 조금 타이트하게 만들고 무게감을 덜어내서 피니시까지 안전하게 보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제가 드라이버를 이렇게 세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우드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이 모델은 A 그라인드 모델이고요.
A 그라인드 DST 모델이고 얘는 5번 우드예요. 원래 얘를 3번, 5번을 세트로 같이 썼었어요. 3번 우드를 세트로 같이 썼었는데 최근에 3번 우드를 빼버렸습니다. 3번 우드가 사실은 국내에서는 3번 우드의 사용 빈도가 사실 많이 높지 않기도 하고 5번 우드가 파5 세컨에서 거의 주력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3번 우드는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5번 우드를 가지고 세팅을 했고요. 샤프트는 후지쿠라의 에볼루션 5 모델이에요. 얘는 미들 로우 킥을 사용하는 모델이고 70g대 스티프 모델입니다. 요 모델 같은 경우는 42인치 세팅이고요. 스윙 웨이트는 D3 세팅이고 얘는 조금 목적이 다르죠. 얘는 티샷을 대신에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페어웨이에서만 사용하게 되는데 파5에서 페어웨이에서 가장 멀리 보내는 비거리의 형태 그리고 지면에서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티가 없이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헤드 무게감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서 탄도와 비거리를 만들 목적으로 세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헤드 중량 대비해서 샤프트의 중량이나 밸런스는 뭐 거의 중량 증가 없이 스탠다드하게 떨어지는 상황인데 킥 포인트를 내려 쓰는 샤프트, 미들 로우 킥 샤프트를 선택한 이유는 지면에서 공을 일단은 쉽게 띄워서 미스를 줄이고 탄도가 확보된 상태에서 구질 컨트롤을 조금 더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드를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드라이버 세팅의 기준에서 우드 같은 경우는 사실 성향이 조금 다른 세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드 같은 경우는 5번 우드 하나 세팅하고 A 그라인드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티타늄 베이스의 드라이버 헤드고 얘 같은 경우는 조금 공을 빵 하고 떠나보낼 때 좀 라이트하게 공이 맞는 느낌을 선사해 오히려 미스가 나면 둔탁하고 무겁게 맞는 느낌이고 정확하게 정타가 딱 맞으면 사실 안 맞은 것처럼 굉장히 라이트하고 부드럽게 공이 탁 맞아서 떠나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킥 포인트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를 활성화시켜줘서 공은 헤드에 굉장히 좀 머물렀다 떠나는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5번 우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롱홀에서 많이 이제 세컨으로 사용하게 되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20도 하이브리드를 사용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 그라인드 제품입니다. A 그라인드 제품에 텐세이 오렌지 하이브리드 90g 스티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20도 유틸리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롱아이언에 좀 더 적합한 세팅에 가깝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아이언은 4번부터 피칭까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7번 우드를 대응하거나 보통 뭐 롱아이언 2번, 3번을 대응하는 역할의 유틸리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거리가 잘 맞으면 5번 우드랑 살짝 겹치는 감도 없지 않아는 있어요. 대신에 우드랑 얘는 사용할 때 목적이 좀 아예 다르죠. 얘는 약간 러프 혹은 굴곡이 조금 있는 곳 혹은 다운블로우를 강하게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의 비거리를 만들 때 보통 이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얘는 EGH라는 모델인데 얘는 타감이 조금 부드럽게 먹었다 떠나는 느낌의 헤드는 아니에요. 헤드 페이스가 조금은 둔탁하고 단단하게 느껴지는 느낌이고 지면도 납작한 편이어서 다운블로우를 강하게 내려쳤을 때 스핀감이나 거리감을 약간 조절하는 형태 비거리나 스핀감을 이용해서 어떤 방향성 컨트롤이나 현장의 상황을 조금 더 조절하면서 거리감을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이용할 때 5번 우드보다는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죠. 사실은 세컨에서 주력은 우드보다는 요 유틸리티가 많이 주력으로 사용되긴 하죠. 파4에서는. 근데 적어도 내가 안착점까지 투혼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안전하게 어프로치까지 보낼 수 있는 3온의 상황을 만들 때는 사실 유틸리티보다는 우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거리감을 확보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은 지금 테일러메이드 P790 쓰고 있고요. 샤프트는 뉴 다이나믹 골드 120 S200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아이언 중량은 110g이나 105g의 강직도를 조금 낮춰서 샤프트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써볼까 하는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 중이고 전반적으로 예전처럼 아주 파워풀하고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거리를 내는 형태의 타격보다는 조금 임팩트 타이밍을 지연시켜서 조금 부드러운 템포의 스윙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그게 뭐 골프의 재미는 사실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한 스코어 게임이 가능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중공 구조 아이언을 쓰고 있어서 원래는 그전에는 이제 풀단조 A 그라인드 아이언을 썼었는데 지금 요 모델로 바꿨던 이유는 사실 약간 모험이 있었죠. 테스트 겸 바꿨던 건데 중공 아이언은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스윙 스피드만 확보가 되고 어느 정도 타격점까지만 되면 쉽게 거리를 낼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중공 때문에 만들어지는 타격 정확도 혹은 스피드의 일정한 거리감은 사실 디테일이 조금은 떨어지는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따박따박따박 거리를 꽂아서 쓰는 느낌보다는 약간의 런을 더 이용하고 약간의 오버되는 거리감을 이용해서 골프를 하는 경향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샤프트의 중량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로 하다 보니까 다운블로우를 자꾸 세게 강하게 끌고 와야 되는 부담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드라이버는 60g대, 우드 70g대, 유틸리티 90g대, 아이언 120g대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이언 중량은 지금보다는 조금 낮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 시즌이 시작되면 아마 아이언은 완전한 단조 형태의 샤프트 중량을 조금은 덜어낸 상태로 드라이버 우드 유틸의 변화 없이 조금 낮아진 중량으로 접근을 할 생각으로 세팅을 한 거고요. 일단 테스트상으로는 만족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요런 캐비티 타입이 아닌 아이언을 사용해 보고자 하는 분들한테 거리 손실감이나 혹은 로스에 대한 그러니까 상급자용 아이언이라고 하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아이언들을 사용하기엔 조금 부담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P70이나 P770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보정감이 있는 아이언이니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아니어서 조만간에 요거는 단조 아이언으로 다시 CB 타입의 아이언을 이용해서 샤프트 중량을 좀 낮춘 형태로 바꿀 생각이 있어요. 웨지는 50도, 56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븐 골프에서 나오는 스타 웨지 연철 단조 모델이고 개인적으로는 웨지 구성 같은 경우는 조금 간결하게 하는 편이에요. 보통 2웨지 구성을 일반적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52도나 56도, 50도나 56도를 사용하는데 이 P790으로 바꾸고 나서는 웨지는 56도는 그대로 두고 50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52도, 56도를 쓰다가 50도, 56도로 변경을 했어요. 왜냐하면 피칭 거리가 기존의 단조 아이언 세팅으로 쓸 때보다는 5에서 10m가 더 가요. 아이언 거리가 지금 5에서 10m씩을 거리감을 더 보고 쓰고 있기 때문에 52도 웨지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피칭하고의 갭 차이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보통 50도를 가지고 피칭 거리에서 5m 편차 대신에 이제 스핀 조절을 할 때 50도를 같이 조금 병행해서 사용하는 편이고 그 95m 밑으로는 다 56도 한 가지로 컨트롤 샷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부터 우드 유틸리티 아이언 웨지는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퍼터는 지금 요 모델 쓰고 있어요. 두카스 라이덴 퍼터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요거는 100개 한정판 모델이고 100개 중에 57번째 모델. 서스 304 모델의 GSS 모델이 단조 단조 헤드의 퍼터 모델이고요. 정밀 가공이 되는 모델이고 소프트 터치감 그리고 34인치 퍼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컨트롤이 좋다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일단 공을 때릴 때 터치감이 상당히 좋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조금 느낌을 주는데 짧은 거리 쇼퍼에서의 홀컵까지 붙여서 쓸 때의 터치감이나 스윙을 할 때의 이런 타격감의 느낌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퍼터다 보니까 꽤 오랫동안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클럽들을 제가 쭉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앞전 영상, 그 앞전 영상, 그 앞전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는 클럽을 구성할 때 클럽의 밸런스를 조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앞전 영상에서도 중량이 갑자기 낮아지고 플렉스 강도만 올라가는 드라이버 샤프트의 선택이 나머지 클럽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 클럽을 보여드린 이유는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저도 여기서 조금 덜 맞는 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요 안에서는 어느 정도 드라이버부터 뭐 우드 유틸리티 아이언 웨지까지 중량의 편차, 밸런스의 편차를 다 맞춰놓고는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저는 아이언 중량을 조금 낮추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상태에서 아이언 중량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클럽을 바꾸고자 하거나 샤프트의 중량이나 플렉스의 변화를 주고자 할 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클럽의 변화폭 안에서 움직여주면 다른 클럽의 영향 없이도
어느 정도 새로운 느낌의 클럽의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희한하잖아요. 제가 뭐 모든 샤프트들을 다 취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벤투스, 텐세이, 뭐 NX, 뭐 기타 여러 제가 다 리뷰했던 여러 샤프트를 저는 사실 지금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샤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샤프트가 나오면 새로운 샤프트의 시작인 거지. 기존의 모델을 대체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전 모델보다 새로 나온 모델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전 모델이 단종이 되고 이 샤프트를 대체할 모델이 출시가 됐다면 이 어떤 특정 모델의 대체가 되겠지만, 기존의 모델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는 가중에 새로운 샤프트들이 또 앞으로 출시가 된다는 건 새로운 라인업이 계속적으로 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디테일의 변화들을 찾아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캐치가 됐을 때 좀 더 나한테 유리한 클럽의 세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제 클럽을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유행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행처럼 샤프트를 바꾸고 최근에 누가 썼다, 뭐가 어쩌다, 누가 했다, 어쨌다 저쨌다, 이런 것들에 조금은 덜 휘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세상에 종류가 샤프트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샤프트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걔네들이 만들어질 때 어떤 게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보단 각각의 특성이 있는 게 단지 조금 덜 알려져 있는 것, 더 알려져 있는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치들을 늘려가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본인만의 클럽을 만드는 것에 조금 더 좋은 결과로 접근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은 제 클럽을 공개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거고, 보통 이제 겨울철이 되거나 여름철이 되거나 할 때 스펙 오차들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서 여름철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에 들어갈 때 보통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아,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게 자꾸 옛날엔 괜찮았는데 다시 하려니까 좀 강한 것 같아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겨울철에가 사실 가장 내 스펙을 유지하기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연습량도 떨어지고 필드 라운딩 숫자도 줄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기간이 사실은 내가 기존의 클럽 스피드나 플렉스 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사실 골프 안 치니까, 필드 안 나가니까 좀 쉬었다가 내년에 다시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스피드를 다운시키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 겨울철에 내 골프 클럽의 스피드,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클럽의 스피드, 내 헤드의 스피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법, 그거에 대한 겨울철 클럽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현재 클럽의 드라이버부터 웨지까지의 클럽 샤프트의 중량의 강도, 현재의 밸런스 형태가, 클럽 밸런스가 정상적으로 전체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꼭 한 번은 체크를 해보시고,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신모델의 샤프트에만 막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다양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선택을 하시면 실패율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뭐 언제나 댓글 달아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리니까 연락 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부끄럽지만 제 클럽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임스 골프였습니다.